트럼프 대통령께서 사우디 국부펀드 주재 행사에서 연설을 하셨는데요. 관세가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이고 전략 비축률을 채울 것이다 라고 하셨네요.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할 것으로 거론되던 자동차 반도체 관세 발표 시기를 앞당긴다. 관세가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되며 대미 투자 확대를 이끈다는 것이다. 자, 관세 보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 관세를 발표할 것. 여기 보면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이러면은 목재는 뭐 브라질에게 타격이 크겠네요. 브라질, 그죠? 나무 많은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브라질보다 우리나라 타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자동차, 우리나라 타격 엄청나죠. 돈 버는 우리나라 기업이 현대기아차랑 삼성, SK하이닉스밖에 없거든요. 자동차가 이제 포함됐고, 그다음 반도체 포함됐죠. 반도체 우리나라 지금 뭐 D램, HBM 돈 다 벌고 있죠. 두 개 합쳐서 거의 50조 벌잖아요, 그죠? 물론 휴대폰 포함됐습니다, 그죠? 그다음 의약품도 우리나라 주요 그 사업이잖아요, 그죠? 요 세 개가 핵심인데 관세를 때린다라고 하고. 자동차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고 4월 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럼 자동차가 요게 이해가 되네요. 전 도요타가 저렇게 좀 조정받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미 큰 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네. 관세를 이 정도는 때릴 거다. 예상을 뭐 미국에는 뭐 로비나 이런 것도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그죠? 현대기아차도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못 오르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게 뭘까 이렇게 했는데 관세를 20%를 때린다라고 하면은 뭐랄까 좀 기대심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는 관세를 20%를 때릴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중공업은 미국 군함을 그 부탁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모양이 이렇게 다른 거죠. 미리 지금 이거 보니까, 왜냐면 이거는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사전에 알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당선 딱 되자마자 이제 플랜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뭐 미국의 뭐 엄청 거물급 투자자들은 다 알겠죠. 우리는 늦게 아는 거죠. 뭐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뭐 아무도 그 소수가 아는 거지 뭐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어쩐지 현대 기아차가 좀 과도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정도로 못 오를 건 아닌데 라고 생각 많이 들었는데 관세를 20%를 때려버린다, 그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영쌤 현대차 기아차 실적 좋은데 왜 저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해서 떨어진 거예요. 지금 선반영돼서 관세에 대한 그런 얘기 선반영돼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도요타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도요타. 그죠? 왜냐면 여론조사 할 때부터 사실은 트럼프가 좀 우세했잖아요, 그죠? 어쩐지 현대기아차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이 정보가 선반영된다는 게 뭐냐면 내부 정보가 이런 식으로 막 움직입니다. 내부 정보가 정말 아는 사람들만 알게 이런 식으로 내부 정보가 마구마구 움직이는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균형 예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놀라운 것으로 관세 수입 덕분이라며 관세가 대미 투자 확대로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간단히 말해 관세를 내야 한다.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를 물 필요가 없다며 관세가 우리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미국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생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야말로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거든요.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 일자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자리. 관세를 때리면은 뭐 보복 관세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보복 관세 할 수 있고 중국도 보복 관세 할 수 있고 보복으로 관세를 막 할 수 있는데 미국은 기축통화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냥 달러는 찍으면 되니까 돈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럼 지속 가능한 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핵심인데 관세를 때려버려도 상관없다. 우리는 일자리만 만들면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비즈니스에서 최첨단이다. 여기 말씀드리는 뭐 우주항공, 양자컴퓨터, AI 기술,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이 기술에서 최첨단이라는 거는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죠. 우리는 힘이 엄청나게 세고 달러는 내 마음대로 찍을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강달러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은 수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수출이 잘 안 되는 것에 가장 큰, 그러니까 돈은 찍으면 상관없는데 수출이 안 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비싸게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는 싸게 팔리고 미국이 강달라면은 제조업은 이런 첨단 산업 말고 기본적인 제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일자리를 늘리면 상관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뭐 경제는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근데 일단은 뭐 관세를 때리겠지만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면 상관없다. 이런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지능적인 것 같습니다. 좀 나쁘지는 않다. 이거는 아주 경제학자들이 오랜 동안 토론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강달러인데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금리도 올려놨잖아요. 미국이 4.5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 꾸준히 이제 유지를 할 것이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 치솟는 물가를 잡으면서 사람들이 불만이 없게 하려면은 일자리를 쉽게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이제 관세를 때려서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일자리만 만들면 관세 같은 거 없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큰 시장에 우리 미국 시장에 돈 많은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우리 시장에 오고 싶으면 너희 나라에서 만들지 말고 너희 나라에서 만들면 너희 나라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 미국에서 와서 만들면 미국 일자리를 만드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관점이겠죠. 그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저는 자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관세를 때리면 서로 좋지 않거든요. 서로 보복으로 막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우리나라 관세 20% 때리면 우리도 열받으니까 그럼 테슬라도 우리다 관세 20% 때려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서로 안 좋은 거죠. 서로 가격만 막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돈이 많은 나라는 어딥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진짜 돈이 많은 나라. 와, 여기에서 성공하면 떼돈이다. 사실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이 엄청 큰 시장이잖아요. 그죠? 돈이 많고. 그럼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만 없으면 경쟁력이 있다 생각을 하면은 자꾸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에서만 만들어버리면 관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엄청난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 베이스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경제 정책적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는 거죠. 일자리는 중요하다. 일자리가 중요하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효과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증시, 그러니까 돈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돈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돈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비교하면 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진짜 어렵어요, 여러분. 중국은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국은 돈이 없고 러시아도 돈이 없고 유럽도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내가 어떤 이 상품을 어떤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있다 판단을 하면은 미국 시장 왜냐면 미국 여러분 주식 시장만 비교해도 미국은 보세요 그럼 돈이 넘치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진 게 돈밖에 없다 지금 미국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게 애플이 시가총액이 뭐 5,600조 아닙니까 시가총액이 5,600조 상상도 안 가고 5,600조 우리나라 여러분 코스피 전체 다 합쳐도 2,000조밖에 안 되거든요 애플 하나 기업이 5,600조잖아요
엔비디아가 거의 5천조 막 이러고 엔비디아도 5천조고 그러니까 돈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께서 단순하게 뭐 이렇게 보복 관세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은 이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높은 물가와 그 다음에 높은 금리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이거를 버티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많아지면 사실 상관없거든요. 강달러가 되면은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당연하죠 여러분. 왜냐면 수출할 때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거든요. 달러가 비싸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관세 장벽을 올리고 미국 안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면 우린 관세 안 줄게, 관세 없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 팔고 싶으면 미국에 와서 뭐 공장 만드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아마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공장을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막 서로 여기 있네요, 바로 있네요. 뭐 세금 인하 뭐 이런 것들 막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념적인 건데 화폐라는 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아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아닙니다. 화폐는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관념적.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렇잖아요. 비트코인이나 금, 그 다음에 화폐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가격인 거지 절대적인 가격이라는 게 없거든요. 좀 관념적인 거. 그러니까 얼마나 마케팅이 잘 돼 있느냐,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믿게 하느냐,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굉장히 관념적인 거예요. 그 미국의 어떤 경제 정책은 어떤 고금리와 그 다음에 고성장 그리고 강달러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버틸 수 있느냐. 결국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핵심은 일자리다. 그거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뭐 관세를 올려버리고 미국 안에서 만들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네, 그죠,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하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도대체 미국은 이제 관세를 올리고 뭐 하는 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이게 사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뭐 일자리 엄청나게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뭐 지금 뭐 시가총액 상위에 보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2차 전지가 결국은 여러분 자동차 부품 아닙니까, 여러분? 2차 전지를 어디에 씁니까, 여러분? 2차 전지를. 2차 전지 어디에 써요, 여러분? 2차 전지가 여러분 자동차 부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싸게 휴대폰에 들어가는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죠? 2차 전지는 결국 자동차 부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 이제 포함이 돼버리는 거겠죠.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왜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관세를 저렇게 올리려고 하나? 근데 이게 혼자 이제 생각하신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과 이제 많은 이제 논의 끝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방식의 일자리를 미국이 늘리는 방식이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터프한 거죠. 터프라고 표현해야 되나? 터프. 그러니까 엄청 거친 거죠. 거칠게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미국에서 일자리 만들어라. 돈 많은 미국에서 돈 벌고 싶으면은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아니면 돈을 조금밖에 못 벌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있는 게 과거에는 만약에 미국이 저렇게 관세를 올려버리면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의 시장이 많잖아요. 지금은 뭐 누가 봐도 돈 많고 최대 시장은 미국밖에 없으니까 저렇게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숨은 의도를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해야지. 근데 미국 시장이 너무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은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데 올인이다. 일자리를 만들어야지만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이 지수가 버티죠. 그러니까 이제 급락은 안 하고 옆으로 서서히 간다든지 아니면 조금씩 서서히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 내용을 저희가 또 오프라인 스터디 때 많이 다뤄야 되겠네요. 여러분 공부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혼자 투자하실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같이 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같이 공부하고 싶으면요 상담번호로 주영쌤 저도 같이 공부할래요 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금방 안내 문자 보내드리니까요 같이 공부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상담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